안녕하세요, 에듀영의 사이먼입니다. 1년 만에 또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퀸즐랜드 교육청 국제부서의 박은정 상무관님 모시고 호주 퀸즐랜드 조기 유학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퀸즐랜드 국제교육부서 EQI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이라서 좀 어색하신가 봐요. 그러게요.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퀸즐랜드 조기 유학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교육기관들을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2025년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분들의 아웃컴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새 퀸즐랜드, 브리스번 엄청나게 오고 있죠.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포함한 퀸즐랜드 조기유학 넘버가 개인적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퀸즐랜드, 브리스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혹은 우리 유학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퀸즐랜드의 날씨와 그 다음에 근접성,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이제 직항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아무래도 시드니나 멜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부분, 그리고 또한 학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스번 안에 있는 국제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높은 평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잠깐 덧붙이자고 하자면 브리스번 쪽에 있는 학교들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요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골드코스트 쪽은 초등학교 분포도가 확실히 많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체험 수업을 하기 위해서 2, 3년 단기로 들어올 때는 골드코스트 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지금 2027년도 텀1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학부모님들이 진짜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지원해도 자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이전에는 저희가 내년 텀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한 10월쯤에 신청서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신청서가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보통 6개월 전에 신청을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텀1의 마감은 8월 3일, 금년 8월 3일이면 지금 마감 예정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조금 더 일찍 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여지가 있습니다. 있다. 예. 예. 지금 현재 지원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지금 2026년 텀4죠. 맞죠. 요거 6월 26일 날 마감이 될 원서가 예정입니다. 마감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은 얼리 클로저를 했어요. 텀 1, 2, 3를 전부 다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을 쳤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27년도 원서 마감도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해석이 되겠죠.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네. 가능한 한 1년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 1월 텀1에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은 2026년 텀1이 시작함과 동시에 신청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사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2027년 텀1을 원하신다, 당연히 지금 당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2027년 텀3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26년도 텀3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니까 꼭 준비를 미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사실은 학교 성적표, 최근 2년간의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그 다음에 여권, 여권, 부모님 여권 4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왜냐면 엄마가 이제 가디언으로 오실 경우에 네네. 그거 이외에는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준비하는데 어려운 서류들은 아니거든요. 네. 간단한데 다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이 생활기록부 자체를 영문으로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 공증이 좀 필요하다. 학부모님들께서 발행받으시는 성적표가 최근 2년을 다 커버를 못한다.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만 있기 때문에 1년치만 받았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업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는 우선순위를 A라는 네. 학교, 뭐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 이렇게 둡니다. 근데 A, B, C가 전부 다 그냥 초등학교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어떻게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서에 이제 같이 리스트를 해주는 거죠. 4, 5, 6학년 학생들만 3년짜리 이상의 비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옆에 이제 고등학교도 원하는 순서대로 서로더를 작성하셔서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분이 캔모어 스테이트 스쿨을 갔기 때문에 하이는 반드시 캔모어 스테이트 하이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이런 건 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초등학교 우선순위가 있고 고등학교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신청서에 별도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 혹시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형제, 자매, 남매 뭐 이런 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해주죠. 예, 그런 배정을 할 때. 네. 같은 학교나 혹은 근처 근처 학교나 학교. 예, 뭐 네.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사촌지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족이라고 명시를 하시면요. 저희 쪽에 신청서를 지원할 때 동시 지원하면서 이쪽은 패밀리다 해서 같이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고려를, 해서 예, 고려를 해줄 수 있다. 아. 저희가 한국 학생이 퀸즐랜드 전체의 유학생 톱 컨트리에서는 4번째예요. 네 번째. 네. 네.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베트남인데 다만 아직까지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톱 소스 컨트리라고 저희가 말을 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스번뿐만 아니라 골드코스트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의 숫자는 많게는 한 학교당 한 뭐 30명 정도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많게는 30명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한 600명 정도?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몇 한 프로? 5%? 5%. 제일 많으면은 5%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좀 번외 얘기긴 한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라고 봤을 때 소비자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득을 취하고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뭐 물건을 살 때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중요시에 생각하는 게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아카데미 랭킹도 있고 생활권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학생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A라는 학교가 한국 학생이 많이 간대. 그래서 난 거기가 싫어. 이 많다는 기준이 얼마인지를 보통 가늠을 못 하시니까 한국 학생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가 어마무시하게 한국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봐야 많은 학년에는 뭐 한 7명, 8명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한 학년에. 그런데 한 이제 학년에. 다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한 학년당 학급 숫자가 3개에서 4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 8명이 되면 한 반에 2명 정도 나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요. 이게 제가 지금 5%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 숫자는 순수하게 아이들이 학생 비자를 받고 부모가 가디언 비자를 받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동반 자녀로 들어오는 숫자는 저희가 카운트가 안 되는 카운트를 거죠. 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카운트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EQI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은 케이스니까. 그렇죠. 전에는 단기로 2년, 3년만 공부하고 이제 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치면 최근 한 3년 사이에 저희 쪽 데이터를 보면 6학년을 마치고 7학년, 8학년, 9학년으로 옮겨가는 학생 숫자가 반 이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갈 그렇죠. 목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죠. 온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조교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 다 대학까지도 이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1학년하고 3학년인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공부하시고 돌아가는데 5학년이고 6학년이고 이렇게 된 스타트 포인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입학에 대한 영어 성적 이거 좀 애매한데 6학년 저희가 엔트리 포인트가 이제 좀 바뀌었죠. 금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6학년도 영어가 없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영어 지금부터는 성적이 6학년 텀 1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영어 준비반 과정을 퀸즐랜드 교육청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제 영어 교육기관에서 한 텀 혹은 2텀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본교 과정으로 들어와서 6학년 마치고 7학년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 6학년 텀 3에 들어올 경우에요. 3텀째에 들어온 친구들이 영어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하이스쿨 준비반으로 들어가서 텀 3, 텀 4를 저희 하이스쿨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7학년 배치가 되는 거고요.
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듀오링고나 아니면은 뭐 AAS나 성적을 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나 일찍 와야겠네요. 이 학생분이 6개월 동안 정말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6개월 이후에 너무 좀 힘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HSP 프로그램의 졸업을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한국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여기서 퀘스천. HSP를 저희 쪽에서 하면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학교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관에 가서 HSP를 하면 인정이 안 돼.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제 유급이라고. 그러면은 EQI HSP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입학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한국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들을 선호하는지 학년별로 좀 얘기 나눠보려고